어, 네, 안녕하세요. 스텝 펑션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은호라고 합니다. 어, 발표 자료이고요. 그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실 때 동안 그 몇 가지 좀 설문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서 AWS 람다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한 번만. 오, 꽤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다이나모DB 사용해 본 적 있다. 오, 다이나모DB도 꽤 있네요. 그러면은 스텝 펑션스 써본 적 있다. 아, 네, 좀 상당히 적은 것 같군요. 네, 역시 예상과 같았습니다. 네,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년간 AWS를 사용하면서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는 서버레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엔터테크 스타트업인 스테이지랩스에서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어, 개발자 글쓰기 모임인 먼데이 9PM에서 먼데이 9PM을 운영하고 있고 서버레스 주제로 아티클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서버레스 엔지니어라는 직무는 없는 말이고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만큼 서버레스에 진심이다 라는 것을 조금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업에서 제가 스텝 펑션스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꽤 괜찮은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사용 사례를 많이 못 들어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스텝 펑션스에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스텝 펑션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를 안 다음에 회사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떤 그 문제를 스텝 펑션스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펑션스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저희 회사에서 스텝 펑션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다음 또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펑션스에 주목할 만한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레스 제품들은 각각 이제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람다 파게이트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컴퓨팅, 그리고 SQS SNS는 펍석과 대기열, 그리고 S3는 스토리지, 아테나는 데이터 분석, 글루는 ETL과 메타데이터, 그리고 다이나모DB는 고성능 NoSQL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텝 펑션스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스텝 펑션스는 바로 이제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텝 펑션스는 작업의 흐름을 관리를 해주고 최대 실행 시간인 15분인 람다와 궁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오픈 소스로는 아파치 에어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의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로라 DB에 쓰기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스케일업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단위의 하위 작업으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높은 성능의 읽기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클러스터의 장애 조치 우선순위를 조정한 다음 쓰기 인스턴스에다가 장애 조치를 걸면 쓰기 인스턴스가 교체 후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의 내용을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의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은 작업은 하위 작업으로 작게 나눠지고 하위 작업 간의 관계로 인해서 작업의 흐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작업의 흐름에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완료되고 되면 B가 실행되고 B가 완료되면
C가 실행되어야 하는 순차 패턴, A 결과에 따라서 B 또는 C로 분기되어야 하는 분기 패턴, A와 B가 동시에 실행되고 C는 A와 B의 결과로 실행되어야 하는 병렬 패턴, A는 n번 반복되어야 하는 반복 패턴, 그리고 B는 관리자의 검토 이후에 실행되어야 하는 콜백 패턴 등이 있습니다. 스텝 펑션에서는 이런 하위 작업들을 스테이트, 상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상태라는 것은 다시 태스크와 플로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제 태스크는 AWS에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과 통합을 지원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람다를 실행한다, SNS에 메시지를 게시한다, 뭐 ECS 태스크, 뭐 스텝 펑션의 워크플로우, 글루잡을 실행한다. 그리고 API 통신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경험이고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시스템 통합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는 7가지의 상태가 있는데요. 조건을 분기하는 초이스, 병렬을 실행하는 패러렐, 반복 실행과 동시 실행을 조정하는 맵, 그리고 응답을 변환하는 패스, 그리고 작업을 대기하는 웨이트, 작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success와 fail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었던 오로라 DB의 쓰기 인스턴스를 스케일업하는 작업을 태스크와 플로우로 구성해보면 왼쪽 사진과 같습니다. 진짜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예시로 작업의 흐름만 제가 직접 구성해본 샘플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하위 작업들을 다양한 태스크와 플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텝 펑션스에서는 작업의 흐름을 아마존 상태 언어 ASL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왼쪽 사진의 클러스터에 있는 인스턴스들의 장애 조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맵을 ASL로 작성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텝 펑션스를 우리의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스텝 펑션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동기와 비동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 버스와 스케줄러는 제이슨 이벤트를 비동기적으로 스텝 펑션스에 전달해서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람다와 같은 컴퓨팅에서는 AWS SDK를 사용해서 비동기적으로 스텝 펑션스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HTTP 요청을 동기적으로 스텝 펑션스에 전달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금이 어떻게 되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스텝 펑션스는 실행하는 모드에 따라서 과금이 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실행 모드는 스탠다드와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우선 스탠다드는 상태 전환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작업 시간이 길고 상태 전환이 적은 워크플로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는 동작한 시간만큼 비용이 청구되고요. 상태 전환 횟수가 많고 작업 시간이 짧은 워크플로우에 적합합니다. 마치 람다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스텝 펑션스를 어떻게 사용해봤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티스트와 팬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채팅, 커뮤니티, 투표와 같은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팬덤은 단합과 화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글을 올리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달려와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는 예측이 되게 어려워요. 아티스트의 활동은 팬들을 몰고 다니고 그 시간이 점심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시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개발팀은요, 개발자가 몇 없고, 인프라 관리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은 또 많고, 만들어 달라는 건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팀은 이제 서버레스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레스 제품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사용한 비즈니스 로직은 람다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 RDS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S3에 적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테이블은 40개 정도가 있고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었고, 데이터 추출이 DB의 부하를 크게 주지 않아야 했고, 그리고 데이터 추출 시간이 예정 시간 안에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쿼리 결과를 S3에 적재시키는 람다를 만들고 대상 테이블 개수만큼 반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쿼리가 사용하는 DB의 자원량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동시성을 설정해서 작업의 시간을 줄여보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텝 펑션스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테이블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쿼리 항목을 세팅합니다. 두 번째, 동시 실행할 추출 쿼리 개수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RDS 플러그인인 쿼리 익스포트 to S3로 S3의 데이터를 적재합니다. 네 번째, 작업에 대한 결과를 슬랙 채널에 알려줍니다. 다들 새벽마다 돌리고 있는 SQL 하나씩 있죠. 맵을 사용하면은 동시 실행 쿼리 개수를 제어해서 DB에 예상치 못한 부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동시성을 추가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메일 전송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최대 2천만 유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전송해야 했고, 이메일 서버에 전송을 실패하면 버퍼를 두고 N번 재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성공 실패에 따라서 이후 추가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받아야 하는 유저를 선별하여 CSV 파일로 만들어 S3에 저장하고 맵을 이용해서 CSV 파일에 있는 유저들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스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메일을 전송받아야 할 대상의 유저 아이디를 S3로 추출합니다. 두 번째, 유저 아이디를 1000개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 블랙 유저 검증, 이메일 주소 매칭 등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처리해야 된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 이메일을 1000개씩 보냅니다. 다섯째, 실패 시 재처리에 대한 로직을 처리합니다. 여섯째, 성공 실패 여부로 후 작업에 필요한 작업을 분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작업에 대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맵은 이제 S3에 위치한 CSV 또는 JSON 파일을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의 맵을 위한 작업 목록을 만들면 대량 반복 작업을 위한 작업 리스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실시간 투표가 종료되면 다이나모DB에 투표 기록을 집계해서 결과를 보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투표이기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작업의 시간이 늘어나면 안 됐고, 날짜별 집계, 국가별 집계, 로우 데이터 3개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나모DB에 있는 투표 데이터를 S3로 내보내고 아테나를 이용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하자라고 생각했고, 스텝 펑션스로 자동화를 시키면 사람의 실수가 없어지고 작업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텝 펑션스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구성을 했는데요. 첫째, 작업의 시작을 알리고 작업을 세팅합니다. 둘째,
DynamoDB Export to S3를 실행시킵니다. 셋째, DynamoDB Export to S3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넷째, 데이터가 추출된 S3의 패스를 아테나 테이블에 세팅합니다. 다섯째, 아테나 쿼리를 병렬로 실행시킵니다. 여섯째, 빨리 끝나는 쿼리 먼저 결과를 알려줍니다. 요 DynamoDB Export to S3와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작업은 대기, 상태 확인, 분기, 패턴의 폴링 방식으로 작업의 진행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인데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과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 ETL 작업에 대한 글루 ETL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전 ETL 작업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글루 크롤러를 실행하고 세 번째, 글루 크롤러 작업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글루 잡을 병렬로 실행시킵니다. 이와 같이 ETL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 펑션스를 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 두 가지만 더 가보겠습니다. 분산 환경에서 트랜잭션을 구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투페이스 커밋, try, confirm, cancel, 코레오그래피 사가,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사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케스트레이션 사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는 중앙 집중식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리고 트랜잭션의 최종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보상 트랜잭션을 발행해서 트랜잭션을 롤백 시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스텝 펑션으로도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주문에 대한 트랜잭션이 처리되다가 결제 시 실패가 발생하면 트랜잭션의 역순으로 롤백을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콜백 패턴인데요. 작업이 진행 중에 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콜백 패턴을 사용하면 작업이 일시 중지돼도 콜백 토큰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외부 작업이 끝난 다음 send task success API로 토큰을 수신받으면 작업이 재실행됩니다. 또한 타임아웃, 하트비트가 실패할 시 작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콜백 패턴의 예시를 보면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SQS에 콜백 토큰을 전달하면 작업이 일시 중지되고 관리자의 개입이나 외부 서비스의 작업 이후 콜백 토큰을 반환받으면 이후에 있는 작업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 스텝 펑션을 사용해 보면 마치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으면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더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 서버레스 랜드라는 것은 서버레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텝 펑션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사이트 방문해서 학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스텝 펑션스에 주목할 만한 기능 4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깅과 모니터링은 매우 중요하죠. 스텝 펑션에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태 전환 내용이 기록이 왼쪽 사진과 같이 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상태 입력을 받았고 어떻게 상태 출력이 됐고 같은 것들이 모든 게 기록이 됩니다.
21년 7월에 출시된 기능인 시각화 작업 도구 워크플로우 스튜디오입니다. 이 기능은 상태 블록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노코드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초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며 빠르게 워크플로우에 대한 뼈대를 구성하고 ASL로 디테일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진을 보면은 샌드 콜백 메시지라는 블록을 잡아서 람다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오른쪽에 설정 화면에서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23년 11월에 출시된 기능인 테스트 스테이트 API 기능입니다. 상태를 개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디버깅에 상당히 용이하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좋은 기능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기능이겠지만은 이전에는 상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체 작업을 다 실행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인풋에 대한 제이슨 데이터를 설정하고 테스트 시작 버튼을 눌러서 상태 작업이 실행되고 완료가 되면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스테이트 API 기능과 같이 출시된 기능인데요. 실패한 지점부터 재실행하는 리드라이브입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실패한 지점부터 다시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해주고요.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init bdp workflow라는 상태에서 에러가 난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재실행할 수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텝 펑션스로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텝 펑션스는 아무래도 서버레스 제품이기 때문에 서버레스이기 때문에 갖는 모든 이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서버 세팅이나 프로그램 설치 등 없이 작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관리할 서버는 없죠. 그리고 또한 비용이 효율적이고 요청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 패턴을 플로우로 지원하고 있고 복잡한 작업 흐름을 시각화해서 작업하는 데 되게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있어서 시스템 운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스텝 펑션스는 서버레스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동화, ETL, 처리량 조절, 병렬 작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깅, 모니터링, 시각화 도구, 개별 테스트, 그리고 리드라이브 등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서 꽤 괜찮은 도구라는 것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가 여러분이 회사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스텝 펑션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